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줄줄이 정말 쉴 틈 없이 상장이 예정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드 위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청약했던 종목들 순차적으로 수익을 좀 걷어들일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위즈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상장일의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력 수요 관리 사업 DR을 주력으로 했고요. 공모가는 4만 원이었습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가치평가 방식으로 PSR을 적용을 하면서 공모가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조금 컸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떠올려 한번 보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원래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2.55%로 잡혔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 0.95%로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건데 이 모양이네요. 2.55%. 네, 6개월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워낙에 확약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30.35%로 코딱지만큼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96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무거워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본다면 기존 주주가 43.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40.37%,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가 14.52% 순서로 높습니다. 기존 주주와 또 확약을 걸지 않은 기관들 대표적인 매도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 자, 우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벤처금융 포함 1% 이상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가 있는데요. 1% 이상 주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본다면 투자 단가는 6,400원, 만원, 22,630원 이렇거든요. 공모가 4만원 대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이고 기존 주주가 그렇다면 공모가 부근에서 팔아치우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나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금방 기존 주주들이 금방 정리하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만 정리를 우선 해보면 최종 확약은 2.55%,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0.35%, 기존 주주의 비율은 13.06%, 유통 가능 금액이 약 964억 원, 시가총액은 3,177억 원으로 조건은 굳이 따지자면 나쁜 쪽에 속합니다. 무겁기도 무겁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죠. 얘를 조건을 보고 참여한 건 아니었으니까. 공모주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급 상황이 너무 좋으면 그게 종목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 전망이 어떤지, 실적이 어떤지, 공모가가 적정한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올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리드 위즈를 청약하는 그 시점에 노브랜드와 미래에셋 비전스펙 4호가 분위기를 너무 확 살려놨었어요. 네, 둘 다 가볍기도 가벼웠지만 고가 기준으로 거의 따따블 근처까지 가주면서 많은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단 말이죠. 요 이후에 지금 상장까지 텀이 좀 길어져서 아쉽기는 한데 바로 다음 타자가 그리드 위즈이기 때문에 이 수급 기대감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그남에 비슷하면서 최근에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던 종목으로는 ICTK가 있었는데요. 얘가 상장일의 시초가는 공모가 밑에서 출발을 했지만 고가 기준 85%까지 또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어서 수급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경험 자체, 그리고 2024년에 상장한 종목들을 쭉 훑어보면 노브랜드부터 E8까지 고가 기준 손실을 준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 50% 이상은 다 가줬다, 고가 기준. 이 중에서 E8 같이 좀 불안한 종목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올해 초에는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성과가 훨씬 더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4년 공모주 상장일에 고가 기준 손실을 준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혹시나 그리드 위즈가 ICTK처럼 시초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게 되면 어쩌면 그 가격에 수급이 붙으면서 또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수요 예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PSR이 아닌 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본다면 사실 공모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산출이 된다라는 부분, 요런 요인 때문에 시초가의 수급이 덜 붙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매수세는 약하고 또 기존 주주는 공모가 기준으로 이미 수익 구간이니까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시초가는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근에 고가 기준 마이너스인 종목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가격대에서는 갑자기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수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 시세를 보면 얘기했듯이요. 거래량 한 주로 가격이 계속해서 널뛰고 있었어요. 7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단숨에 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한 10주 정도씩 거래가 되면서 6월 13일 기준 6만 8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가 플러스 70% 수준. 근데 이 가격을 뭐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냥 참고차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이 2.55%, 유통물량 30.35%, 기존 주주 13.06%, 유통가는 금액 964억 원, 공모주로서 조건이 좋지 아니하다. 근데 노브랜드 이후에 수급 상황이 워낙 좋아져서 그나마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긴 하는데 우선 덩치가 기본적으로 큰 데다가 판매 청구권도 없고 기존 주주의 단가도 낮아서 장 초반에 형성되는 가격이 매우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반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시키고 그 뒤에 수급이 과연 붙을 것인가? 아니면 또 예상보다 시초가부터 수익률이 괜찮을 것인가? 그 어떤 때보다 예측이 좀 어려운 종목이 되겠고요. 만약에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르는 것을 다 먹고 나오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사실 뭐 30에서 50% 수익만 줘도 너무나 감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욕심은 버리고 소소하게 먹고만 나오겠다라는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풀청약자 기준으로 수익 마지노선은 12.6%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 위에서만 팔아도 파킹 이자 대비해서 수익은 좀 난다. 네, 그거 감안하시고 내일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참여했던 종목일 텐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로 마무리를 지어서 그 다음 종목들은 더 큰 수익, 더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